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한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이 유엔 등 세계 기관에서 전 세계 1등을 평가받는 등 상당히 성공한 정책이었죠. 그 전자정부 정책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근절이었습니다. 공무원의 부패는 반드시 만나야 발생하니 만나지 않고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었죠. 뇌물을 은행을 통해서 송금 계좌로 보내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만나서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현금을 아무나 준다고 척척받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죠. 통상 우리가 업자라고 하는 이제 사업자들이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왜? 업자들도 공무원이 진짜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업자가 관공서 사무실에 간다고 공무원이 그 사업자를 반갑게 아는 척하거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저 냉랭하죠. 그래서 이 사업자는 부지런히 품을 팔아야 됩니다. 계속 사무실을 들락날락 인사를 하고, 그러던 가운데 여직원이 예를 들어서 생수통을 옮긴다 하면은 재빨리 쫓아가서 그 생수통을 옮겨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쓰레기통을 싹 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공무원이 저 사람 누구요? 그러면 어디에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존재를 인식을 시킵니다.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대관 업무 수행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이제 얼굴은 알게 되죠. 그러면은 점심시간쯤 되면은 우연히 그럼 뭐 밥 먹는데 같이 갑시다 하고 이렇게 동석을 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 자리에서 전심 한 끼를 했다면은 이미 상당히 성공한 셈이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전심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뭐 된장찌개 삼겹살이나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삼겹살 구워 먹다가 소주도 한잔 하고, 소주 한잔 하다 보면은 서로 뭐 이래저래 이야기도 하고 말이 다 통하다 보면은 노래방도 가게 되죠. 그렇게 친교를 하다 보면은 노래방이 룸살롱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골프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익어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현금을 찔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무원의 부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정책은 민원인이나 사업자가 공무원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하자 하는 이런 취지로 구현이 됐죠.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전자정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부처가 있고 또 그런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런 부처 중에 하나죠. 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장에 직접 출두해서 라임 자산운용 전 주인 김봉연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했죠. 김봉연 전 회장이 10월 8일 날 전 스타모빌리티 이강세 대표의 재판정에 출두해서 증언을 하기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이 준 5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냥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재판정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죠. 어떤 이야기냐면은 김봉연 대표가 전주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강세 대표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5개가 필요하다. 요새 1개는 1,000만 원을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5개 필요하다 해서 5천만 원을 줬고, 그래서 이강세 전 대표가 강기정 수석을 만나서 잘 전달했다라고 김봉현 돈주인, 전주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강 수석 입장에서는 자신은 돈 냄새도 못 맡아봤는데 자신에게 돈을 주었다 하니 억울한 일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앞뒤 정황을 들어보면은 그것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 같은 시기에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이모 행정관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모 행정관은 누구냐?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바로는 여자 변호사고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강기정 수석하고 어떤 관계냐? 강기정 전 수석이 기소되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답니다. 자기가 기소된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도 맡았답니다. 이모 행정관이. 사실 당의 당무감사위원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히 촛불혁명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인물, 이런 이모 행정관의 남편이 누구냐? 남편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이사로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지금 남편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모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주식 9.8%를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청와대 직원으로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 내 소유로 하는 것이 이게 곤란한 거 아니냐 해서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차명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를 은폐한 상태에서 청와대 근무를 계속하다가 금년 6월,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퇴직을 했다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남편이 옵티머스 이사고 자신은 그런 차명 계좌도 가지고 있고 하면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 중단이 작년 연말께부터 불거졌는데 이모 행정관이 나는 모르오 하고 있었겠습니까? 민정비서실의 업무가 금융당국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근무하는 행정관으로서 사태를 파악해야 되죠. 그게 자신의 일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에서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해온 사안이라 하니까 덜렁덜렁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해서 일을 처리하겠죠. 그게 어떻게 지금 밝혀지고 있냐면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 12월에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통화가 참 세상 비밀 없습니다. 그게 다 녹음이 돼 있었답니다. 이것이 지금 공개됐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보다 더 높은 데죠. 그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민원인을 현관 로비까지 나와서 응대를 하고 친절하게 업무 처리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냥 되겠습니까, 그게? 또 장모 전 대시정권 반포센터장이 이 청와대 민정에서 라임 관련 문제를 맡고 있다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모 행정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그런 사실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관련된 일이니까 수석 업무로 따지면 소관이 되죠. 그래서 정무수석도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했을 거고, 그렇다면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모 행정관의 관계가 촛불혁명 동지 정도 되니까 공무원의 부패 단계로 따져본다면은 개연성이 아주 높은 단계에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적인 공무원의 부패 단계를 설명을 드린 바로 보면은 분명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주 잘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이야기죠. 자, 여하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결국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선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냄새도 못 맡았다는 강기정 전 수석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재판정에서 공식 증언으로 5천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 김봉현 전 대표도 억울하죠. 둘 다 억울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죠. 자, 그런데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담당했던 이 라임하고 옵티머스 두 개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담당은 어디서 했냐? 서울 남부지검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수사팀이 지난 7월 달에 강기정 정무수석 연루 의혹을 인지했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그 수사팀이 공중분해 되어버렸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또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성윤 지검장이죠. 이성윤 지검장이 이 옵티머스 사건을 뭉개버렸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이든 옵티머스 등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언론 보도에 나고서야 알았다는 것이죠. 검찰총장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2019년 작년 7월에 이미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됐습니다. 또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4,900만 원을 역시 김 회장으로부터 받고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유출해 준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합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역시 김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과 고급 양복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 7월 수사 과정에서 강기정 전 수석의 의혹이 인지되었음에도 남부지검은 공중분해되고 중앙지검은 뭉개버렸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검찰 참 희한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창 외치는 검찰개혁, 그 검찰개혁이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정말 위험천만한 정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듭니다. 왜 이 정부가 그리도 조국과 추미애를 감싸면서 검찰개혁 이렇게 주장했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사안이며, 그와 동시에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새로운 당위성을 제기한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건으로 1조 6천억 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으로 5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합니다. 서민들 돈이겠죠. 그 돈 모두 어느 누구의 구렁이 알 같은 귀한 돈들입니다. 사실을 밝히고
회수할 돈은 회수하고 보호받을 사람은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죠. 그 국가가 검찰인데 그 검찰이 저렇게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특별검사겠죠. 한 점 부끄럼 없다는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점 부끄럼 있습니까? 없죠. 없다면은 특별검사 추천은 국민의힘이 도맡아 하고 공룡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보이지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거악도 척결 못한다면은 야당 값을 어디서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그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